올 한 해 여러분은 정치권에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내년 예산안과 법안은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회는 1년 내내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는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대결과 공방 속에 정책과 민생은 실종됐던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은준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치권은 극한 대치를 일삼았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공방으로 초대 대각 출범은 2달이나 늦춰졌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남아있는 1%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도대체 여당은 뭐 하는 것인가? 국정원 댓글 의혹과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 등을 놓고도 한치 양보 없이 정면 대결했습니다. 몸싸움만 없었을 뿐이지 막말로 치달았습니다.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정치권에 온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그거리다. 이석기 의원 구속과 종북 논란은 여야 간 정쟁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그게 김일성주의인 거야, 그게. 어제는 월급 사랑하더니 오늘은 또 김일성주의냐. 민주당의 종합지보단 배변이에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칙과 소수에 대한 배려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1년 내내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정치권은 예산안 처리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국회의 성적표를 법안 처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 활성화나 민생 살리기에 꼭 필요하다며 내건 법안들인데요. 새누리당이 46개, 민주당이 55개였습니다. 새누리당이 한류 관광객 유치에 꼭 필요하다며 마지노선이란 표현까지 쓴 관광진흥법.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올 한 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갑을 논란을 막자며 민주당이 추진한 남양유업 방지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필수적이라던 전월세 상한제 관련 법안 역시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입법을 약속했던 법안 101개 중 국회를 통과한 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나마 이번 국회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한도를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해 간신히 체면 칠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막판에 당론으로 반대하던 법안까지 여야가 맞교환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벼랑 끝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과연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2014년 정치 달력, 그 한복판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부터 기초의원까지 4,000명 가까이 뽑는 대형 선거입니다. 적어도 10명을 선출하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치권 일정이 더욱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많습니다. 선거 때면 다툼이 더 많아지고 민생은 뒷전이었던 것이 우리 정치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태를 극복할지 정답은 이미 정치권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유 없는 발목 잡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실패의 기대는 반사 이익 정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쟁을 위해 법을 어기면 정당 보조금을 줄이고 저속한 막말을 하면 예외 없이 처벌하는 식의 실효성 있는 정치개혁 방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철도파업 협상에 모처럼 역할을 가시했던 정치권이 새해에는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에 앞장서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